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전 블로그 로그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블로그의 첫 포스팅이 되었던 부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카테고리나 블로그 프로필이 이쪽에 있을 텐데요. 이 블로그 스킨 자체가 포스팅이 위로 오고 어, 그다음에 스킨 카테고리와 프로필 기타 이 위젯들이 이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어느 쪽에 하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지금 블로그가 첫 포스팅이 되어 있고요. 자, 첫 포스팅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진 이미지가 자신의 상호명이 들어가 있다거나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편집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포스팅부터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 혹은 자기의 상호 연락처 정도는 이렇게 뭐 좌측 상단이든 우측 하단이든 기입을 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 자체에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무료 툴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포토스케이프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자,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받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자,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뜨죠. 이걸 그래 다운로드 받으시면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운을 받게 되면 자,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터마크 혹은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를 넣는 이미지에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몇 장을 찍었는데 임장을 가서 이 포스팅을 내가 하려고 한다. 혹은 내가 어딜 어, 여행을 다녀오든 어딜 뭐 음식점을 다녀오더라도 누군가가 내 이미지를 또 재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게 필요하겠죠. 워터마크는 동일한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괄 편집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다양한 것들 중에 모든 기능을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업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배워가면서 하실 시간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직접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일괄 편집 그리고 사진 편집, 페이지 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떤 이 이미지 편집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일괄 편집을 통해서 그 어떤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중에서 본인이 PC 컴퓨터에 받아놓은 이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섬을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통영에 있는 지도섬이라는 곳입니다. 지도섬을 다녀와서 제가 이거 아까 오후에 사진을 찍은 6컷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일괄 편집, 한꺼번에 편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곳에다가 편집할 이미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전부 다 끌어와야 되겠죠. 한 번에 일괄 모든 이미지를 동일하게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눌러서 그대로 옮겨옵니다.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6개의 이미지가 다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냐면 지금 기본 필터 개체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 세 개를 통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진의 용량과 픽셀, 그러니까 화소죠, 화소를 변경시키는 어떤 툴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액자를 넣을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의 이미지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동일하게 변경되니까 어떤 이미지를 해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우선 액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테두리 액자가 씌워지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예, 툴입니다. 툴. 자, 이렇게 되면 액자가 또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죠. 자, 액자를 넣어주셔도 좋고 안 넣어주셔도 좋고, 이건 액자를 넣는 툴이고요. 자, 이게 크기 조절, 이게 픽셀입니다. 픽셀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걸 통해서 긴축, 세로축, 가로축을 각각 줄여도 되고요. 저희는 편의상 여기 네모난 거 있죠, 맨 오른쪽에 이걸 눌러서 가로 픽셀이 740 픽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네이버 블로그 큰 이미지의 일반적인 픽셀인데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네이버 이미지가 이 사이즈에 지금 조절이 된 겁니다. 자, 변환이 돼서 세로 가로, 죄송합니다. 긴축이 아까 세로 했어요. 세로 가로 픽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준 원본은 가로 세로 픽셀이 이 정도였는데 변화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픽셀이 작아졌다. 이걸 굳이 해주는 이유는 픽셀 조절 안 하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해볼게요. 원본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좀 크게 나오죠. 지금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데 디카 같이 디지털 뭐 DSLR 같이 용량이 큰 것들은 이 한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이게 화소가 크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우리가 편집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크기보다는 가장 편집하기 좋은 사이즈, 그리고 네이버에 업로딩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용량, 이 네이버 블로그 대 740 픽셀 긴축이, 그래서 이 픽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액자와 화소, 픽셀 줄이기, 변형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죠. 필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터는 이미지를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색을 덧칠한다든가 밝게 한다든가 진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 이미지를 조금 이쁘게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변경이 됐죠. 이런 형태로 뭐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밝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밝게. 그 다음 뽀샤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주죠. 네, 이런 기능들도 있고 필름 뭐 이런 거 필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건 한번 해보시면 아십니다. 뭐 흐리게도 할 수가 있고요. 흐려졌죠. 자, 이런 툴들은 한번 해보시면서 이 이미지의 편집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장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전파를 할 때는 사실 좀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더 좋겠죠. 그래서 뭐 뽀샤시라든지 뭐 필름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선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보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콘트라스트를 중정도로 하고요. 콘트라스트 개선을 약정도로 해서 항상 편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것은 각자가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개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워터마크 혹은 텍스트를 통해서 내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 툴인데요.
자, 사진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밑에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사진을 내가 찾아서 이 자리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 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불러와졌는데, 자, 여기 점 3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사진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사진을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워터마크든 명암이든 무언가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자, 나타나죠. 자, 이 이미지를 너무 크다 싶으면 내가 이 대각선으로 줄이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줄여지거든요. 나는 이 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본인의 명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워터마크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진하게 할 거냐, 연하게 할 거냐. 연필 같이 생긴 거 있죠. 속성 고치기. 그림의 속성을 고친다는 투명도라고 나오죠. 이거를 진하게 하면 뒤에 이미지가 아예 나오지 않고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연하게 하게 되면 점점 연해지죠. 이런 형태로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조절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오른쪽이나 위 왼쪽은 이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이 숫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옮겨지죠. 자, Y도 마찬가지 이렇게 옮겨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배치를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 뒤에 이것을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이 됐죠. 네, 위치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기본 액자를 넣거나 픽셀 어떤 그 화소와 용량을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사진의 선명도, 색채를 입히는 부분을 조정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워터마크, 이미지를 통해서 워터마크를 넣거나 글을 통해서 내 상호명이나 연락처를 기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넣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글이 나오죠. 여기에서 연필 표기가 된 이걸 누르시게 되면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 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밑에 뭐 전화번호를 010 0000 1111 이렇게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미지보다 좀 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줄여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제가 한 2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뭐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화살표를 보시면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글자체들이 나옵니다. 근데 위쪽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글이 가로로 눕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한글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맨 밑에 쪽부터 원하시는 글자를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랑 변경이 됐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뭐 저는 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전화번호를 한 칸씩 조금 띄워서 가운데로 두고요. 자, 글을 그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넣긴 했는데 뭐 색상을 좀 바꾸고 싶다면 여기 색상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색상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죠. 자,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명도인데요.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글이 연해지고 진해지고,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글도 옆으로 눕느냐 안 눕느냐, 아까 줄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세로로 쓰기 이렇게 되고요.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뭐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외곽선은 뭐냐 하면 이 글에 대한 외곽선, 아주 얇은 선을 그려주느냐 마느냐입니다. 보이시나요? 변경. 자, 체크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외곽선이 그려졌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이시나요? 외곽선. 자, 선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이렇게 외곽선이 표기가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그 아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한번 넣어볼게요. 뒤쪽에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렇죠? 자, 색깔은 뭐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뒤쪽으로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조금 흐리죠. 투명도에서 이렇게 약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하게 하면 뒤에 투명도가 약해져서 아주 진해지게 되죠. 이거는 좀 더 많이 늘릴 것이냐, 뒤에 그 그림자를 좀 더 이격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배치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까 좌우로 X, Y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누르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적당히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면 각자 다른 여러 이미지에 똑같이 이렇게 그 상호명과 본인이 원하는 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수정이 완료됐다면 이 중에서 모든 사진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뭐 다른 것들은 저장 위치는 뭐 내가 특정 파일 위치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특정한 위치에 이게 특정한 위치를 내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파일 바로 밑에 폴더 밑에 쓰게 되고요. 세 번째, 제가 특정한 위치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6일 밑에 지도섬 다녀온 후기, 여기에다가 새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름 바꾸기 해서 자, 이 편집 이미지 파일에다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품질은 이 정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EXIF 정보, 사진에 보시면 사진에는 고유의 어떤 정보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보값을 그대로 보존하겠느냐라고는 체크인데 이거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실제 찍은 이미지와 찍지 않은 이미지를 이 정보값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이미지를 캡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이미지를 내가 재사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없애버리면, 정보값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항상 내가 찍은 정보값,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티카로 찍었던 그 정보가 날짜와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6개의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된 거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16일 날짜에 편집 이미지라고 제가 이 파일 폴더에 넣었죠. 자, 보시게 되면 각자의 이미지에 이렇게 수정된 편집된 이런 이미지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이미지를, 내가 찍어온 이미지를 워터마크 혹은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나 내 상호명, 전화번호, 연락처를 기입하는 기본적인 편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의 좀 디테일한 기능, 그리고 그 외 다른 블로그에 관한 운영 전반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